반갑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채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에 대하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베트남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보통 베트남이라고 하면 쌀국수나 동남아 여행지, 요즘은 스즈키컵 우승을 이끈 박항서 감독 등을 떠올리실 수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한국인에게 상품을 무료로 판매하는 베트남 기업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에 한국군 징호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징호비에는 하늘에 닿을 죄악, 만대를 기억하리라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베트남에는 이러한 한국군 징호비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4년 베트남은 서양 열강들에 의하여 북위 17도 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하여 1960년 통일전쟁이 발발하고 1964년 미국이 가담하게 되면서 세계 각국들을 가담하게 되어 베트남 전쟁은 국제적인 양상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때 한국군도 참전을 하는데 1964년부터 1973년까지 9년 동안 약 전투 병력 30만여 명이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사가 참전한 국가였죠. 이러한 베트남 전쟁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 파견이자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반면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기도 하였는데요. 한국군이 주둔한 베트남 오개성에서 약 9천여 명에 이르는 민간인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였죠. 이 사진을 보면 왼쪽에 웃고 있는 한국군들이 보이고 오른쪽 바닥에 처참히 쓰러져 있는 여성이 보입니다. 한국군에게 강간을 당하고 살해된 베트남 여성이죠. 한국군은 강간을 행한 뒤 증인을 없애기 위하여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사진 속에서 수많은 베트남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노인, 수많은 아이들이 말이죠. 이 사진에서는 베트남 여성이 처참하게 살해당한 아이들의 시신을 보고 있네요. 올해 4월 19일 학살의 두 생존자가 한국에 증언을 하러 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시 8살이었던 폼니마을의 응우의 티타는 학살로 왼쪽 옆구리에 총상을 입었고 학살 직후 오빠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 헤매었지만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한겨레 21의 사진 속에서 자신이 찾던 어머니와 마주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죠. 11살이었던 하미마을의 응우의 티타는 방공호에서의 학살로 어머니, 남동생, 숙모, 사촌동생 둘을 잃고 수류탄의 왼쪽 귀에 청력을 상실했습니다. 동명이인인 그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한국군은 여성과 어린아이뿐이었던 우리 가족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졌나요? 어째서 집까지 모조리 불태우고 시신마저 불도저로 밀어버린 것인가요? 시신은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불도저로 민 것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한국군 징호비가 설치되어 있는 비누아 마을에서는 총 430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여성, 노인, 아이들, 무명아기, 임산부 등이었죠. 이 마을에는 이러한 자장가가 불린다고 합니다. 아가야 아가야 너는 기억하거라. 한국군이 우리들을 구덩이에 몰아넣고 다 쏘아 죽였단다. 아가야 너는 이 말을 기억하거라. 비노아 마을의 생존자이신 도안 옹리아 씨는 학살 당시 생후 6개월의 아기였는데요. 총탄에 쓰러진 어머니의 배 밑에 깔려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빗물에 흘러든 탄약에 눈이 멀고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 학살 당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그 중에는 아직 이름조차 없는 무명아기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2016년 베트남 학살 피해자를 미모하고 애도하기 위해 베트남 피에타상이 제작됩니다. 이 동상은 앞서 말씀드린 도안 응리아 씨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동상은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 평화의 송원여성과 동일한 작가가 제작하였는데요. 동상에서는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는 유난히도 많았던 무명아기의 죽음을 비롯한 수많은 죽음을 위로하고 애도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더는 고통 없는 세계에서 평온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마지막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동상은 제주도 강정마을 성프란치스코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실 베트남에 먼저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한국 대사관의 반대로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로 인해 베트남 사람들이 받은 피해는 우리가 일본에게 억압받던 시절의 우리의 피해와 매우 비슷합니다. 왜 항상 피해자만이 또다시 아픔을 겪어야 할까요? 우리나라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에게 가해자인 우리도 우리에게 가해자인 일본과 별 다른 바가 없어 보입니다. 베트남전은 불과 5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위령비, 가족묘, 수많은 피해자, 목격자, 유가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닌 우리의 잘못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반성하며 수많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낫게 해주기 위하여 정확한 진상규명과 사과를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를 통해서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졸업생분들, 지평선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 및 성폭력에 대한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